착용 지침 업데이트를 위한 세부 사항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CDC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토대로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 기준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카운티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검토는 코로나19 대세종인 오미크론 감염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각 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른 것입니다. CDC는 특정 지역의 중증 질환 및 입원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백악관이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마스크 지침 업데이트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의 정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 204명으로 델타 변이 때 정점이었던 16만 4,418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한때 16만 명에 육박하면서 대유행의 새 기록을 썼지만 어제까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8만 5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2,328명으로 여전히 많지만 지난 2일 2,670명으로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사의 스테판 방셀 CEO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셀 CEO는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점점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게 될 확률이 80%라며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시나리오는 20%의 확률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매우 치명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셀 CEO는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독감처럼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철군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증거가 없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병력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위장 전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기차를 타고 크림반도를 떠나는 러시아 병력과 전차 부대의 철군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마치는 대로 병력을 철수해 원대 복귀하겠다는 증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병력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방향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hat Russia says and what it does. And what we're seeing is no meaningful pullback. On the contrary, we continue to see forces, especially forces that would be in the vanguard of any renew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continuing to be at the border, to mass at the border.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역시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병력을 더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동유럽 등지에 새로운 나토 전투 부대를 설립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inisters decided to develop options for further strengthen NATO's deterrence and defense, including to consider establishing new NATO battle groups in Central and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러시아의 철군 발표에도 미국과 서방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국무장관이 나란히 유럽을 방문해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독일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공 위험이 여전히 높아 극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침공 시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힌 러시아 측 설명과 달리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의미 있는 철군 행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등이 잇따라 유럽을 방문해서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모색합니다. G7 외교장관들은 토요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부터 20일까지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 동맹들과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와 러시아의 침공 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로 예정된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문 기간 동맹국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범대서양 차원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뮌헨 안보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지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군을 비롯해 나토군이 정강 배치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현재 위협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쌓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작전에 나서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지금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며 침공 구실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이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부 차관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웬디 셔먼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지속적인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공동 우선 과제에 대응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방 예산 규모가 7,7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국방부는 7,700억 달러가 넘는 2023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국방 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출뿐 아니라 장병의 급여와 F-35 전투기와 같은 최신 무기 그리고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소요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대 핵전략으로 불리는 전략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이번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에 이를 포함해서 함정 건조와 우주 역량 개발, 그리고 미사일 경보 시스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라나 레머스 백악관 보좌관은 국가기록보관소에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특권은 미국의 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기록들에 대한 비공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는 앞서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자행한 16 의회 난입 사태 당일을 포함해
백악관 방문자들의 개인 기록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레머스 보좌관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해당 기록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매달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머스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같은 관행을 따라왔다며 전직 대통령이 특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출입 기록은 현 정책상으로는 공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특권을 이유로 하원 의회 난입조사특 위에 대통령 기록물 조사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설리브링 뉴스 1부,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설리브링 뉴스 교통정보 잠시 전해드립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트맨 에비뉴까지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부터도 10마일대로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원원 에비뉴 구간부터 101번 노스와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히트앤런 사고 일어났는데요. 9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파이오니아 블루버드 구간, 609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도 히트앤런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브웨슨 전 LA 시의원이 마크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10지구 시의원직을 한시적으로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오늘 허브웨슨 전 시의원에게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의 시의원직을 잠정적으로 맡기도록 모션을 상정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의장의 모션에는 길 세디오, 미치 오파렐, 그리고 폴 코레츠 의원이 동조했습니다. 이 모션에 따르면 웨슨 전 시의원은 일단 올 12월 31일까지 10지구를 맡아서 시의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은 웨슨 전 시의원이 오랫동안 10지구를 대표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10지구를 잘 알고 있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머스 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102명의 사망자가 보고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448명이고 확진율은 3%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835명으로 어제보다 160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38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새벽 0시 1분을 기해 대형 야외 행사나 학교 운동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LA 카운티 통합교육국은 이번 주까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월 사망자가 379명으로 늘었고 2월 사망자도 현재 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며 병원 입원 환자는 431명입니다. 이 가운데 77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한인타운 업소 330여 곳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재무국의 비즈니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폐업이나 비즈니스를 중단한 곳은 331개로 2019년과 비교해서 24.4%가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퍼스널 서비스가 31개로 가장 많았고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12개, 법률 서비스 11개, 부동산 임대 9곳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폐업이나 중단된 비즈니스는 27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한 해 LA시에서는 25,471개 업소가 폐업이나 비즈니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미 서부 지점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서정우 부장이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자로 대한항공 미 서부지점장으로 새로 부임한 서정우 부장이 16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정우 신임 지점장입니다. 대한항공 서부지점장으로 부임한 서정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비행기가 빨리 정상화되고 모든 분들이 한국과 연결되는 길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 서부지점장은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등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재 이승혁 전 미 서부지점장과 업무 인수인계 중이며 이승혁 전 지점장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본사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서정우 신임 지점장은 최근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주에서처럼 조만간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을 찍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쪽은 거의 코비드 끝나가는 시점에 접어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아직은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스케줄 운영하는 거는 조금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정상화되면 저도 이쪽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LA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까지 해서 비행기가 빨리 정상화되고 판매도 정상을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 서 신임 지점장은 합병 준비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통합이 좀 걸려 있어서 그게 이제 경쟁하고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약속 이행할 시기대로 진행이 빨리 돼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회사에서는 이제 주요 이슈입니다. 51살의 서정우 지점장은 1996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뉴욕 지점장과 본사 경영관리팀장, 본사 감사실장을 거쳤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를 벌여 인근 학교가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아침 8시 30분쯤 1600블락 슈레더 블루버드에서 차를 탄 남성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소아팀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헐리우드 블루버드 체로키 애비뉴에서 윌콕스 애비뉴 구간에 대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셀마 애비뉴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차량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 일대 내려졌던 통제령은 낮 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작전이 펼쳐져서 80명 이상이 구출됐습니다. 알렉스 비아노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슈퍼볼 경기 주간에 맞춰서 열린 수사기관들의 연례 합동작전을 통해서 성인 74명과 8명의 아이들이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해온 34명이 체포됐고 성매매 목적으로 이들과 접촉을 한 200여 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셰리프국은 설명했습니다. UC가 지원서의 접수 기간을 앞당깁니다. UC는 내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신청자들의 지원서 접수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UC는 11월은 여러 대학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며 지원서 접수를 일찍 시작하면 학생들이 받는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8월 1일부터 공개하는 만큼 학생들이 관련 서류를 일찍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가 새로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주에 스토리 리빙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렌초 미라지의 첫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테마파크 사업부는 우리의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리빙으로 확장함으로써 디즈니의 마법을 새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주거단지에 단독주택과 콘도 등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곳엔 55세 이상 주민들만을 위한 별도의 타운도 들어섭니다. 입주자들은 디즈니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쇼핑몰과 수변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튿날 서울에 머물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 문제 해결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 부스터샷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강남역 유세연단에 오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젊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앞에서 이 후보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이라며 당선 즉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어 청년에게도 투자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겠다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서울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중점을 두고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저녁에는 잠실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년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 문제는 공급과 대출을 늘려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LTV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돈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일,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서는 택시업계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공호출 앱을 도입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잘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요. 이건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택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호출도. 제가 전국 단위의 이 호출 시스템은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비공개 일정으로는 서울 봉은사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예방해 최근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은 불교계의 마음을 달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에도 서울에 머물며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출발해 충청과 강원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숨가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부패 청산과 지역 통합을 화두로 던지면서 표심을 한껏 자극했는데요. YTN이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둘째 날 윤석열 후보는 눈발을 뚫고 서쪽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호남행. 당 전퍼를 입었던 선거운동 첫날과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무인도로 가져갈 세 가지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실업 문제를 꼽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며 적폐수사 논란 돌파를 시도했고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지역주의를 깨고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자며 호남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곧이어 전북 전주로 간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금껏 해준 게 무엇이냐며 여권의 호남 홀대론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 발전했습니까? 호남에서 부패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한 윤 후보는 이곳 충북 청주를 찾아 중원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이어 강원 민심의 척도 원주에서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동서를 관통하는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운동 사흘차에는 수도권 곳곳을 훑는 동시에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원팀 메시지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 희생자 빈소에 머무르면서 당 차원의 예우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발의일 1인 오는 18일까지는 선거운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 사고로 숨진 지역선거대책위원장 빈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발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희생자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해 고향으로 내려간 가운데 당원인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는 당 차원의 장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부담이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러도 발인이 끝나는 주말에나 선거운동 재개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당에서도 유세 현장에서 율동이나 로고송을 자제하며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가족들과 고인의 위로와 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철수 후보님의 선거운동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 후보의 선거운동 재개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진 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힘은 못 되더라도 어떤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일단 국민의당의 시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논의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거대 양당의 전방위 네거티브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기생충 가족이라고 비꼬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세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능 프레임과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 투기나 하고, 민주당 선대위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담긴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공화국 복귀 선언, 폭주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 후보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 엄단을 정치보복으로 만드느냐고 맞받았습니다. 3억 5천 넣은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충격한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 진술이 보도되자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당장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논란에는 소탐 대실, 소고기 탐하다 대통령 잃는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는 기생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기생충 가족에게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습니까? 전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꺼내든 윤 후보 부부 엽기 구판 연루 의혹은 연등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혀 있었다. 구슬한 무속인이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도 등장한다며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 자질이 부족한 걸 국민이 모르고 지지하겠느냐며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진흙탕 싸움이 격화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만 굳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에 안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4.57포인트가 하락한 34,934.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3.94포인트가 오른 4,475.01, 나스닥 지수는 15.66포인트가 빠진 14,124.0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59센트가 오른 배럴당 93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포함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의 참석자는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5, 16일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현재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대차 대조표를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난달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3.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정만치 2.0%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2.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개솔린,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자동차와 가구 등 상품들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술집 매출은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인해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 미국 도박 귀한 산업이 마음과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게임 협회는 오늘 작년 도박 산업 매출액이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에 세워진 최대 매출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종전의 기록은 2019년에 43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카지노 매출은 지난해 45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6.6% 늘었습니다.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게임 산업도 성장하면서 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빌 밀러 게임협회 회장은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은 놀랄만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역경에도 우리 산업은 굳건히 버티고 있고 놀라운 회복 속도로 다른 산업과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매도 투자자가 기업에 타격을 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연방검찰이 조사 중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공매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불법 거래 음모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투자자들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매매 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압수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10월 해치펀드 머디워터스의 공매도 투자자 칼슨 블럭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 사안을 잘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저명 공매도 투자자인 앤드루 레프트의 컴퓨터도 수사당국에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연방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수사의 주된 타겟은 스푸핑과 스캘핑 수법입니다. 스푸핑은 짧은 시간에 대량의 허위 주문을 낸 뒤에 곧바로 취소해서 가격을 교란시키는 기법, 그리고 스캘핑은 공매도 투자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숨긴 채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가리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와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오늘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 정보를 추적 수집하는 데 쓰이는 식별자를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식별자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이 식별자는 각각의 스마트폰에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을 포함한 수십만 개 앱에는 이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의 신원과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코드가 심겨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용자들이 이런저런 앱을 옮겨다니며 검색하거나 둘러본 주제, 상품, 콘텐츠를 추적해서 이용자의 관심사와 필요 등을 파악합니다. 구글은 이를 대체할 새 기술을 업계와 협력해 개발하고 밝혔습니다. 올 2월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2월 주택시장 지수가 8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83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예상치는 부합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계속 오르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1월 산업 생산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1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 월 감소세를 나타냈던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1월 산업 생산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5% 증가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4.1%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산업 생산은 0.1% 감소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7일에서 18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머리를 맞댑니다.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1차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 스리 물ля니 안드라와티 재무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1차 회의 장소를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바꾸고 각국 대표단에 격리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화상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1차 회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올 G20 재무 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의제로는 코로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과 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그리고 리더십이 1순위로 꼽힙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쇼트트랙 간판인 최민정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 평창올림픽에 이어 이 종목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만 메달 3개를 추가해 동계올림픽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의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YTN 전합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8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치고 나간 최민정은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3번째 메달을 결국 금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3000m 계주와 1500m 금메달,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 메달 3을 추가한 최민정은 자신의 동계올림픽 사상 5번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은 5개, 1994년 릴레 안메르와 98년 나가노에서 각각 2관왕에 오른 전희경을 비롯해 이승훈과 박승희, 이호석이 주인공이었는데 여기에 최민정이 5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금메달 개수로는 4개를 딴 전희경 다음입니다. 최민정은 1000m에서 2연패를 한 전희경 이후 여자 쇼트트랙 선수로는 역대 2번째로 한 종목 2대회 연속 우승에도 성공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혹독한 아픔을 겪었던 최민정. 스스로 시련을 극복해내며 최고의 선수 반열에 당당히 우뚝 섰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그 밖에 동계올림픽 소식 종합합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박장혁과 곽윤기, 이준서 그리고 황대원이 차례로 레이스를 펼친 한국은 결승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로 꼴이 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입니다. 황대원 선수는 1500m 금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 2번째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영 그리고 김예림이 나란히 메달에 도전합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를 차지한 유영 그리고 9위를 기록한 김예림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을 하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선전을 한다면 이번 대회 남자 싱글 차준환이 기록한 탑5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덴마크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여자 컬링은 8차전 덴마크에 9엔드까지 6대7로 뒤지다 마지막 10엔드에 2점을 추가하면서 8대7로 역전했습니다. 스웨덴과 마지막 경기에서 이길 경우 경쟁팀들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4강 진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양강인 미국과 캐나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8강에서 동반 탈락했습니다. 미국은 슬로베키아와 연장 접전 끝에 3대2로 패했습니다. 캐나다는 8강전에서 스웨덴에 0대2로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캐나다가 동계올림픽 4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벤츄라 카운티 해안 그리고 LA 카운티 해안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은 오늘 밤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45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지만 기온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LA 지역 71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기온 4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70도대 중반까지 낮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2도, 해안 지역은 7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 최저 68도,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오늘 영하 18도에 육박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0도선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